assessing the devastation. Upstanding mayor stuff. You're not the mayor. 저는 배트맨을 좋아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좋아합니다. 지금은 마블의 히어로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는 히어로 하면 가장 먼저 배트맨과 슈퍼맨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히어로는 팀 버튼의 배트맨입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엔 너무나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지금도 팀 버튼의 배트맨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캐트우먼과 펭귄이 나오는 배트맨 리턴즈를 좋아합니다. 저에겐 크리스마스 영화로 나홀로 집에보다 먼저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I saw her first. Gotta fly. 물론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뺄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 수없이 보았고 이때 배트맨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배트맨의 기원과 성장 스토리를 잘 보여주었고 조커로 나왔던 히스레저의 강렬한 연기를 남겼으며 지나치게 실사를 추구했던 감독 덕에 텀블러 같은 육중한 배트모빌과 배트포드 등 볼거리도 많았던 영화입니다. 물론 논란의 어색하고 무겁고 답답한 액션씬은 정말 별로입니다. 액션 합을 맞춘 게 지나치게 티가 날 정도이니까요. 반면 이번 더 배트맨의 액션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전의 배트맨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화려한 전투와 지능적인 대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트맨은 매우 터프합니다. 처절하게 악으로 깡으로 싸우며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어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압합니다. 거기에는 분노를 넘어 광기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런 배트맨을 보며 이거지 싶었습니다. 더 배트맨은 영화로 제작된 그 어떤 배트맨보다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 모습이 배트맨에 더욱 몰입하게 만듭니다.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배트맨을 세계 제일의 명탐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리들러의 범죄 장면이 나오고 리들러는 거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남깁니다. 배트맨은 리들러의 범죄를 수사하고 그의 수수께끼를 추리해 나가면서 단순히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히어로가 아니라 세계 제일의 명탐정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출 덕에 이번 영화가 단순히 범죄와 액션이라는 장르를 넘어 추리와 스릴러까지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음향에 있어서도 뭔가 새롭다 느꼈는데 표현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괴기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영화가 시종일관 어둠과 비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에 딱 맞는 음악들로 가득했습니다. 축축하고 불편하며 우울한 느낌들이죠. 그 중에서도 너바나의 Something in the Way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이 영화에서 배트맨 자체를 설명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새롭다 느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배트맨은 배트랑을 던지지 않습니다. 클라이막스 씬에서도 굳이 줄에 매달려 배트랑을 칼로 쓰고 떨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번 영화에서는 배트맨의 최첨단 기술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트카나 배트모빌은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것들이었고 경찰들을 피해 하늘을 날다 떨어져 땅에 꼬꾸라지는 모습에선 연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현실적이다 생각했습니다. 빌런인 펭귄도 팀버튼의 펭귄과 달리 외형에 있어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살짝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펭귄을 찾아갈 때 클럽 문을 노크했던 장면입니다. 새롭기도 하면서 내가 알던 배트맨이 맞나 싶었습니다. 농담을 하나 하자면 배트맨은 밤새 범죄와 싸우면서 최첨단 특수 렌즈를 착용합니다. 그런데 보면 배트맨의 눈은 항상 촉촉합니다. 안구건조 좀 없는 매우 건강한 눈을 가졌다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영화 보는 내내 계속 떠올라 살짝 집중을 깨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더 배트맨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배트맨은 어둡고 우울해야 제맛이죠. 모든 히어로 영화가 그렇겠지만 배트맨도 나름의 서사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도 배트맨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담겨있죠. 초반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을까? 알 수 없다. 그러나 배트맨은 자신의 일을 날마다 그리고 묵묵히 수행합니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변화는 배트맨 외부가 아닌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스스로를 복수라고 표현했던 배트맨은 점차 고담의 희망이자 구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배트맨은 엄청난 몰입감과 확고한 기준이 있는 영웅입니다. 배트맨이 고담의 범죄와 맞선 건 범죄자들로 인해 사회가 병들고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그는 유년 시절 본인이 겪었던 일과 같은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고담 씨의 범죄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고담 씨를 범죄로 더럽히고 물들이는 범죄자들에게 지나치리만큼 몰입하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거기다 그들을 잡아 배트맨 개인이 죄를 묻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코믹스에서 보면 사회의 심판을 받아 징역을 살고 나온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배트맨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병들어 갈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 모든 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담이라는 도시를 위한 일입니다. 저는 어쩌면 배트맨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아니 배트맨이 예수님을 모티프로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버하는 것 같고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고담시의 왕자 브루스 웨인은 가장 어둡고 더러운 고담의 범죄 현장을 찾아가는 배트맨이 됩니다. 예수와 배트맨은 모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던집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와 고담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또 예수의 십자가와 배트맨의 심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입장에겐 공포인 반면 누군가에겐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저는 그런 배트맨을 보며 도전을 받고 제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게 제가 배트맨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선물 보시죠. 아니, 한번 보시죠 선물. 야 이거 뭐야? 배트맨. 우와. 와. 나 이거 사실 이거 장바구니에 담아놨거든.